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이 디펜스 브리핑이나 저희 국방TV의 데일리 디펜스를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키스탄은 현재 완전한 친중국가죠.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중에서 어쩌면 가장 친중 국가의 카테고리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국가가 파키스탄입니다. 그 이유가 현재까지 최고 지도자였던 총리, 이 총리라는 이 임란 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완전히 친중 인사예요. 원래 이 크리켓 선수였는데 이 인도 이 호주 이런 영연방 지역에서 많이 하는 스포츠 있죠. 그 크리켓 스타예요. 그런데 이제 정치해가지고 인기 얻어가서 총리까지 올라가 버렸는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친중이었어요. 그런데 나라의 국부를 중국에 팔아먹었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반대에 부딪혀서 총리 아웃돼 버렸는데 총리에서 그냥 실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임란 칸이 총리 실각 직전에 중국으로부터 전투기, 또 구축함, 잠수함, 전차, 자주포 할 것 없이 육해공 전체의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해 보겠고요. 그리고 중국이 갑자기 흑해 상공에 나타나서 중국의 이 전략 수송기들이 6대나 떼지어서 흑해 상공을 지나가서 나토를 발칵 뒤집어 놨는데 이거 도대체 뭔지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차별적인 차관을 내어서 중국산 무기를 그야말로 쓸어 담듯 구매하던 파키스탄의 임란 칸 총리가 결국 쫓겨났다는 소식입니다. 그가 야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밀어붙이던 중국산 무기 수입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파키스탄 하원이 현지 시각 4월 9일부터 이어진 격렬한 대치 끝에 재적 의원 342명 중에 174명의 찬성으로 임란 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시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각 4월 10일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 하원은 파키스탄 무슬림 동맹 주도로 추진된 임란 칸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놓고 여당인 정의 파키스탄 운동과 10시간 넘는 격렬한 대치를 벌인 끝에 현지 시각으로 4월 10일 새벽 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해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파키스탄 하원은 총 342석의 의석 가운데 여당인 정의 파키스탄 운동이 과반에 살짝 못 미치는 155석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84석을 차지한 제1야당인 무슬림 동맹과 56석을 갖고 있는 제2야당인 파키스탄 인민당 등 야당들의 공조로 과반을 아슬아슬하게 넘겨 임란 칸 총리를 실각시켰습니다. 지난 2018년 집권한 임란 칸 총리는 내년 8월까지 임기가 1년 4개월 이상 남아있지만 집권 3년 만에 파키스탄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그는 중국과 손을 잡고 $1,000억 이상의 차관을 들여와 중국 업체들만 배불리는 토목 사업을 벌이며 국가 인프라와 자원을 중국에게 팔아먹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임란 칸의 실각 소식에 중국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차기 총리직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던 무슬림 동맹은 중국에게 적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임란 칸이 그동안 차관으로 들여오려던 중국산 무기 대량 구입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강성 친중으로 점철된 대외 정책도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은 지난해 말 예정에도 없던 J-10C 전투기 36대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위안급 잠수함의 다운그레이드형인 행고르급 AIP 잠수함 8척, 054A급 호위함의 파상형인 투그릴급 호위함 4척 도입 계약을 진행 중이고 육군에서도 VT-4 전차 300대, SH-15 자주포 300문 등 대량의 중국산 무기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임란 칸의 실각과 더불어 이들 무기 도입 계약 취소 여부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정의사회 구현됐네요. 임란 칸, 이 크리켓 선수로서 생긴 거 보시다시피 미남입니다. 지금 70이 넘은 나이인데도 그렇게 해서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되면서 이 중국제 어떤 무기, 그리고 중국의 차관 1대1로의 적극적인 협력을 함으로써 지금 파키스탄에서 가장 큰 항구죠. 케르치, 인구 한 2천만 정도 되는 항구인데 그 케르치항의 운영권 그대로 그냥 중국에게 다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다 넘겨준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왜? 돈을 못 갚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파키스탄의 국부를 중국에게 너무나 많이 유출시켰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데일리 디펜스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중국이 파키스탄 상원 선거를 하는데 국회에다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그거 나중에 들켰죠. 이 나사에다가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그걸 이제 보다가 어느 의원이 어떤 투표를 하는가 이걸 감시했었죠. 그래가지고 파키스탄 발칵 뒤집혔었는데 그때 가장 격렬하게 중국을 성토하고 중국을 비난했던 당이 바로 무슬림 이 형제당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일만칸을 쫓아낸 당 중에서 최대 다수당이기 때문에 지금 연정을 하는데 여기가 총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중국을 그렇게 비난했던 당이 총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해놓았던 많은 파키스탄의 국부를 빼가는 이 차관 그리고 투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될지 예를 들면 모라토리엄 선언할 수도 있죠. 우리 그전에 했던 거 이거 나 못 지켜. 중국과 관계된 건 모라토리엄이야. 뭐 시체 말로 배째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이 파키스탄을 공격하겠냐. 그리고 지금 계획만 해놓고 아직 진행되지 않은 이런 전차, 특히 전차와 자주포는 계약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원래 우크라이나제 하려고 하다가 지금 갑자기 바꾼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예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고, 그래서 파키스탄이 이렇게 중국하고 굉장히 친중 정책을 취해왔고 또 러시아와도 가까운데 러시아는 지금 자기 앞가림도 못한 상태니까, 그러면은 이 임란칸을 엎어버린 세력들은 뭔가 새로운 외교적 후원 세력을 잡아야 되죠. 그게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아니냐. 그래서 미국과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파키스탄은 인도와 아주 적대적이죠. 근데 지금 인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는데 인도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허관을 기권하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 대가 치를 거야. 가만 안 둬.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참에 인도 빼고 파키스탄하고 입장 바꾸는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예측해 볼 수 있다. 물론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런 것까지도 파키스탄은 파고들어서 우리를 대신 선택해 달라 라고 할 수도 있죠. 아무튼 이 국제사회 정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데, 원래 이 임란칸 총리가 국회 해산을 시켰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걸 거부해가지고 지금 이 자신이 속해 있던 당에서도 20명이 반란표를 해가지고 국회 예산을 시켜 해가지고 20명이 반란을 해서 임란칸이 결국 날아가게 됐는데, 아무튼 앞으로 중국이 굉장히 골치 아프게 됐는데 이런 마당에 중국이 나토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무기 지원 요청을 중국이 거부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돌연 중국의 전략 수송기가 무더기로 동유럽 상공에 나타나서 나토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이들 수송기는 러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로 향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의 우호적이지만 개입은 지향하고 있는 중국이 무려 6대의 Y-20 전략 수송기를 동유럽으로 보냈으며, 이 수송기들이 나토 회원국인 터키와 불가리아 상공을 통과해서 나토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4월 9일 리포트했습니다. Y-20 수송기들은 중국에서 이렇게 터키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월 8일 23시경 터키 상공에서 ADS-B를 송출하며 자신들의 위치를 드러냈는데요. 이들은 모두 6대로 편대를 구성했으며 터키 북부 해안을 따라 유럽 방향으로 이동하며 불가리아 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중국은 2022년 4월 기준으로 총 34대의 Y-20 수송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타난 6대는 중국 공군의 전체 전략 수송기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베이징 열병식 당시의 편대 비행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된 편대였습니다. 해당 비행은 관계 당국이 사전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군용기라는 특성상 터키와 불가리아는 전투기를 띄워 이들 수송기를 감시했는데요. 터키와 불가리아 공군은 Y-20 수송기들의 체프 플레어 발사기가 모두 개방된 상태였다며 이들의 비행이 단순한 수송 비행이 아닌 위협에 대비한 전술 비행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수송기들은 세르비아의 니콜라 테슬라 국제공항에 착륙해서 HQ-22 장거리 방공 시스템 1개 포대를 내린 후에 중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민간 화물 수송기로 배송해도 될 것을 굳이 전략 수송기를 동원해 요란을 떤 중국의 의도를 놓고 온갖 해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Y-20 수송기 중국이 34대를 가지고 있는데 화물 탑재 중량이 66톤, 대단하죠. 전차 한 대를 실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 수송기를 가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한 번에 30대의 전차를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C-17이 한 77톤을 수송할 수 있으니까 그 C-17에 근접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카탈로그 데이터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66톤 다 실어 본 것을 본 적은 없어요. 어쨌든 이게 6대가 아주 나란히 온 건 아니고 아주 좀 거리를 많이 띄워서 그렇게 날아왔다고 해요. 보시다시피 첫 번째 비행기가 이렇게 지금 터키를 지나서 보스포러스에 통과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여기는 저 카스피해 쪽에 지금 뭐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쪽에 있는데 이 거리를 다 합하면 뭐 1000km, 2000km 훨씬 남겠죠. 그래서 띄엄띄엄 해서 6대가 총 날아와서 세르비아로 간 겁니다. 세르비아로. 자, 그런데 이 전투기들이 따라오고 또 이게 지금 착륙한 사진인데 보니까 이런 게 지금 보여요. 이거 뭐냐? 적의 열추적 미사일이나 또는 적의 그 액티브 레이더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그거를 째밍하고 또 다른 곳으로 날아가게 만드는 체프와 플레어 발사기예요. 이걸 지금 개방하고 언제든지 나토 공군이 미사일 쏘면 회피할 수 있는 이런 단단한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지금 이제 나토 영공, 터키와 불가리아 영공을 통과를 했다. 그래서 중국 군용기가 지금 이 나토 구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또 관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수송기이기 때문에 좀 낮지만 그러면 왜 이렇게 전투기가 아니고 수송기를 보냈냐. 지금 보시다시피 그 다음날 이렇게 세르비아 공항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갔어요. HQ-20이라고 하는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세르비아에 팔았습니다. 원래 세르비아는 러시아제 S-300 살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이 유럽 국가들이 반대를 했죠. 물론 뭐 여기는 뭐 나토는 아닙니다만은 눈치를 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중국제 미사일을 사게 됐는데요. 사거리 한 170km 되는 항공기 전문 요격 시스템이에요. 그걸 이제 팔았는데 아니 민간 화물 수송기로 보내도 되는데 왜? 이거 정부 대 정부 구매 계약이 아니고 세르비아 정부가 이 방산업체에게 민간에게 산 거기 때문에 민간 화물 수송기로 보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군용기로 보냈냐. 이건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러시아 위상이 앞으로 이제 유럽에서 확 떨어질 것이고 그걸 내가 대체할 거야.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봐. 라고 하는 이 유럽에 대한 자신의 군사력, 어쨌든 군사력을 투사한 거니까 앞으로 내가 유럽에 깃발을 꼽겠다. 라는 선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중국이 지금 뭐 아프리카까지 진출했는데 정말로 유럽에 진출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또 미국은 또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